자, 이번에는 가정과 조건의 차이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i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if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집니다.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갖다 완벽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고요. 심지어 설명된 자료조차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조건에 관해서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도 그렇고 as if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정법에 해당 안 될 경우는 그냥 현재 시제면은 현재 동사를 쓰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as if가 가정법에 해당된다면 현재 시제라면 가정법의 동사는 현재 시에 해당되는 가정법의 동사는 과거의 동사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밑에 거는 were를 썼으면, 만약 현재 시에 were를 썼으면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개념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문장은요. 그는 행동하는데 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 뜻이고요. 밑에도 해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요. 우리가 if절 안에, as if절 안에 있는 his life is in danger만 보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진짜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얕은 물에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깊은 물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 위험에 빠진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말은 위의 말입니다.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인식할 때 그의 생명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설법이 현재, 즉 is면 is, was면 was, 시제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단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인식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 저 사람 진짜 생명이 위험한 것처럼 행동하네, 리얼하게 연기하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가정법의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엔요, 실제 상황은 모릅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저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이라고 제 생각과 반대의 말을 할 때는 가정법의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if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If Collins is in London, he is undoubtedly staying at the Hilton.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온 if절을 갖다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he is staying at the Hilton은 귀결절이라고 보통 부르죠.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콜린스가 런던에 있다란 조건이 충족되면 그는 항상 힐튼에 머물러,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런던에 있으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힐튼에 있어 라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흔히 말하는 조건문이고요. 동사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시제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가정법에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을 거야 라고 쓰이고 있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if절 안에 과거의 동사를 쓰고 있죠.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법은 만약 그들이 시간이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if절 안에 그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if절, 그들이 시간이 없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있으면 여기 우리와 함께 있겠지 라고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게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문과 가정법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명확한 경우보다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네이티브 스피커조차도 정확하게 이걸 조건문과 가정법을 가려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답 개념으로 본다면 흔히 말해서 외국 사람들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조건과 가정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 정도의 개념이다. 그러나 조건과 가정의 문법적인 그 구분은 많이들 흐려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